시민연대 회의 사무국장 장희진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천시 오정구와 강서구 그리고 그 오곡동 강서구의 오곡동 일대 그 이르는 약 30여만 평의 땅이 그 김포공항 그 골프장 건설 계획으로 10년 전에 2004년 전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이제 서울 18홀 그리고 부천에는 9홀 그래서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11월 경에는 그 항공 그 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개발 논리에 의해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법정 보호종만 32종이 확인되는 그 땅이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한 현실을 좀 외면하고 그 부실한 생태계 조사가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응하려고 서울과 부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연계를 해서 김포공항 습지 시민조사단이 구성돼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고서는 최초 2008년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최근 내 시민조사단 조사까지 모두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에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 시민연대의 김기현 상임대표님이 여는 말과 아울러 향후 계획까지 좀 인사말 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그 시민조사단 한 분 한 분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십니다. 저는 단지 제가 대표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가부터 오늘 자리 마련까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가 보시면은 여기 이쪽 자료집 이쪽 보시면은 이 사업은 사실 2004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국토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골프장 개발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2011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가지고 이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사전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근데 굉장히 하여튼 부실하게 짝이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지만 사실 이 자료집 보면 위치가 여기 외곽, 부천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을 하여튼 잘 몰랐었고요. 시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여기 생태 가치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 내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008년부터 부천에서는 청미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여기 생태적 가치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안을 접하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시민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 처음으로 이 지역에 이제 4차례 정도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공간이 당초의 사업 진행 목적은 환경 훼손이 심각한 공간을 녹색을 입혀서 친환경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게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난 공간으로 변했고요. 이 공간을 저도 몇 차례 가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제두루미, 황조롱이, 새매 이런 야생 종들을 가면 그냥 저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중학교 1학년 박성호 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명고등학교 성민규 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금개구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금가재 거미를 발견하기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가서 보면서 정말 부천에서 몰랐던 30만 평의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간을 새로 만났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미 우리 청소년들의 생태 학습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는 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발표돼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된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 이따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일정을 보면은 1월 중순경에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 공간이 이미 법적 보호종만 32종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과 친구맺기 운동, 다양한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기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표님 인사 말씀 주셨고요.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보고서를 발표해 주실 환경생態연구재단 최진우 박사님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록적 세계 최초의 신종 거미를 발견한 정명고 2학년 성민규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연합 백성기 이사장님, 그리고 최재수 국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이태규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순영 전 국회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YWC 신명재 회장님, 송록희 사무총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애써주신 우리 부천 아이쿱센터 고명희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시민조사단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 시민조사단 활동의 취지와 경과를 설명해 주실 자연해본 연구소 고대현 사무처장님, 인사말 더불어서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뵙고 보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연해본 연구소의 고대현입니다. 뵙고 보니까 시민조사단 여러분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공항 습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 반대 의지가 높은 부분으로서 함께 이어간다면 분명하게 백지화되고 더 나은 공간, 시민들의 공간,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장희진 부장님과 김기현 총장님께서 사실은 이 생태계 조사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과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조사단은 이거와 연계돼서 이어진 부분이다. 활동의 취지보다는 한 번 더 언급해드리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민조사단 활동의 취지는 다른 것보다는 신뢰의 문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소통의 문제, 그리고 가장 특히나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2008년도와 2011년도 사업들의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분명하게도 생명력 넘치고 말씀하신 32종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지정한 법적 보호종만 32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단계를 향후 진행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소통의 문제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간 200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조사를 해왔는데 여기서 개별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개발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조사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개발자가 시민영향 평가를 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올해 7월에 됐는데 벌써 조사는 2월부터 조사가 됐고 사업자가 선정된 7월 최종적으로 9월에 확정이 된 상황에서 10월에 초안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1개월 만에 영향조사를 다 끝냈다는 논리밖에 안 됐고 사전 작업을 통해서 그냥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봤을 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함께 공동 대응하고 힘써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고, 단순하게 시민들만의 힘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해서 했고, 실제 9월부터 그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양서류, 어류, 조류, 여러 분 식생조사까지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해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고, 앞에서 보고 계신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내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힘쓸 거고, 함께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어저께 다행히 시험이 끝나가지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줄 수 있었던 우리 성민규 학생, 금가재거미, 갇힌 금가재거미 세계 신종거미 발견한 이야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금가재검이 발견하게 된 정명고등학교 2학년 성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김포공항 습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처음 김포공항 습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2013년이었는데요. 그 계기는 이제 제가 그 거미학을 공부하는 이제 거미연구소에서 이제 그때 물거미라고 하는 좀 특이한 거미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거미 종을 그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는 연천 은대리하고 이번 연도에 이제 그 경기도 북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저는 이 거미종이 다른 습지에서도 서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부천에는 이런 자연 습지가 없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기사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습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2013년 5월에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처음에 물거미라는 한 종을 찾으려고 간 것인데 직접 이제 관찰하고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미종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보통이 아닌 거미종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어서 되게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2014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골프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훼손된 땅이기 때문에 녹색을 입혀서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였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조류 충돌 우려 때문에 거기를 하여튼 이 골프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류 충돌의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류 충돌의 현황을 국토위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나, 김포공항 습지 쪽에서 이제 총 같은 거 이렇게 공포탄을 쏘면서 조류들이 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예전보다 습지가 복원돼서 조류가 많이 온 다음에 이게 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쟁점되는 게, 저희가 이게 이슈화되고 나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몇몇 단체에서 이슈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슈화되고 난 다음에 거기 김포공항 습지에서 낸 자료에는 또 다시 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지난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개최됐어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쟁점됐던 게 조류충돌 사진이 김포공항 사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거기서 주장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항공사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매를 띄워가지고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보면 뭐 황조롱이 매 이런 애들이 맨날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야생 조류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류 충돌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툼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툼을 주장하려면 그쪽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내야 되는데,
객관적인 근거 제출은 없이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이 과정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을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말씀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하면 지금 조류는 김포공항 수집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고 대장 들녘이 전부 다 조류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항공공항공사의 항공안전 지침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2010년까지는 그 금지 지역에 습지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장도 새가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나면서 항공 지침을 바꿔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 쟁점점에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가지고 골프장은 없어졌는데 어쨌든지 그런 식의 야생 초지도 지금 분류 대상에 습지만큼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쟁점은 되고 있지만 이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이 우리 기자님들 하는 거 있지만 우리도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들 나오셔서 사진 하나 그래도 기념으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2013년 5월부터 해서 그 거의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거미종들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지역적으로 이제 편중되고 그리고 좁은 기간 안에 일어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여 종에 가까운 이제 거미종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0여 종의 거미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거미종은 토양 생태계에서도 되게 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그룹이고, 그래서 이 거미종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그 하위 생태계도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100여 종을 가지고 자세한 동정을 하고 있고요. 그 동정 과정에서 2013년 9월 8일에 그 채집했던 개체들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가지거미이고요. 그래서 그 채집했던 금가지거미를 이제 그 거미는 이제 외형과 그리고 외부 생식기라는 특이한 그 동정 키를 통해서 이게 동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그 논문이 등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8월 이번 연도 8월에는 이제 이 거미종을 일본 나고야 거미학회에서 8월 23일에 열린 나고야 거미학회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 예정을 위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여러 질문들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따가 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그 김포공항 부자교육국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고를 환경생태연구재단 최시희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환경생태연구재단의 최준혜입니다. 오늘 이제 김포공항 습지 시민조사단의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 소개되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는 자료의 소개는 2008년도부터 이 시민조사단이 결성된 건 아니었지만 그 전부터 이 부천을 중심으로 한 부천미래라는 단체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부천 YMCA에서 그동안 꾸준히 모니터링한 자료를 최근에 시민조사단이 발족이 되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보고서를 가지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맨 첫 페이지에서 두 장을 넘기시면요. 김포공항 습지 시민조사단에 대한 그 그룹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조사단이 결성된 거는 이제 올해지만 실제 조사가 시작된 건 2008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천에서는 이제 성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YMCA에서 주로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체 60여 명이 활동을 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좀 몇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시기 어느 항목을 조사를 했는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 김포공항 습지, 오세동 습지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부천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는 그간의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7년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고요. 그래서 이 김포공항 습지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줘요. 예, 그냥 넘겨주시죠.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하여튼 김포공항 습지를 우리가 김포공항 습지라고 이제 지명상 김포공항 인접하는 습지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이 서울시와 이 부천의 경계 부분인데 실제 이 지역은 이제 어떤 부천의 큰 대장동 일대의 큰 논경작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던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요. 과거 지도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이제 과거 이제 부평평야라고 불리던 곳이었던 거죠. 부평평야 지역에 굴포천을 따라서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었던 아주 넓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은 실제 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규모 논 경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시의 이 큰 논이 많이 도시 개발됨에 따라서 이 이제 수도권 인접한 이 지역의 논으로서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이제 올해 이제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99, 한 20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물론 이렇게 식물 종수 같은 경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또 자세히 할수록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이곳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 그러니까 습지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식물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뭐 갈대, 부들, 줄 이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이 한 36종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개발 사업은 공간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존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이 지역도 항상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물이 서식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는 주장을 해야지만 이 개발 계획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A, B라고 표시되는 지역이 이제 버드나무는 또 당연히 물을 좋아하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습지 자생 초지가 부들, 갈대, 무록새, 물피, 산적풀 이런 종들이 과거에 논이었던 것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제는 물이 차 있는 습지로 바뀐 것이죠. 그런 곳을 좋아해서 생육하는 그런 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저런 나무와 풀들이 습지를 대변하고 있는 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저런 식물들이 단순하게 장경초지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키가 높은 초지라고는 표시되어 있고 그 지역이 습지로서의 효당이나 습지로서 잠재성을 전혀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한 15년 지나서 지금 이런 광경인데 물론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묵놀이 되고 다른 풀이 들어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항상 좀 지하 수위가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고 항상 습지에 대한 그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고 좀 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버드나무린 무럭새, 갈대, 부들이 차 있는 이런 곳이 새롭게 습지 생태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요. 주변에 계속 논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끌어들인 농수로에서도 많은 어떤 식생과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습지지, 과연 이것을 과연 나대지, 황폐지 또는 개발해야 되는 대상지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제 개발 여파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추진되거나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자금자금 이 습지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이 돌을 메우고 흙을 채워가지고 이 지역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디 논이었고 농사를 짓지 않아서 논습지, 묵논습지로 바뀌어진 상황인데 다시 성토를 해가지고 이 습지를 훼손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발업자와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훼손지다, 나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이제 동물 조사를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새, 야생조류를 조사했는데 이런 동물을 조사한다는 게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소비자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습지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물이 이 지역에 둥지를 짓고 또는 먹이 활동을 하고 잠자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50여 종, 50종의 새가 나타났고 이 붉은색으로 칠한 게 주로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부나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법적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맹금류종, 특히 뜸부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뜸부기 논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많이 보기 어렵다. 그런 새들도 이 김포공항 습지에서 좀 이제 깨끗하고 좋은 습지가 형성이 되니까 날아온 것도 관찰이 되었고요. 특히 여름철에 가보면 이런 많은 백로, 혀우라기, 깨꼬리 또는 물총새 이런 새들을 실제 어렵지 않게 목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들이 오니까 또는 이제 가마옷이도 날아오고 주변에 일부 버드나무림이 들어서니까 또는 이제 백로가 날아와서 둥지를 짓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물가치도 날아오고 실제 습지도 있고 풀도 있고 주변에 나무도 있으니까 많은 새들이 여러 가지 먹이와 둥지를 찾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에도 여전히 황조롱이와 비둘기 조롱이, 황조롱이는 쉽게 우리가 도시에서 조금 이게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비둘기 조롱이, 새올르기, 매 이런 건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새들도 김포공항 습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께서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은 이제 겨울 철새가 날아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 특히 겨울 때는 더 많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작은 새나 이 들판에 있는 소형 설치류를 잡아먹는 맹금류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도 이 벌매, 새매, 말똥가리, 부엉이 종류가 많이 발견되었고요. 특히 이 지역은 이 김포공항 습지 지역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이 대장동 논 들판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큰 기러기 떼와 또는 수십 마리의 제두루미가 매년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방문하는 곳이 전체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포공항 습지에 물이 차 있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 습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정말 보기 어려운 황새도 2012년도에 초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황새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 섬에도 나타났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새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황새 이동 경로상에서 김포공항 습지에 잠시 앉았다가 며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어떤 부천에서의 이 어떤 정말 희귀하고 중요한 새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사진 잘 찍었죠. 큰 기러기, 황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멋있는 새기도 하고 아름다운 새기도 한데 이런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 김포공항 습지이고 그 생명이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공항 습지 주변 지역의 대장동 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제가 관측된 결과로 보면 제두루미가 2012년도부터 꾸준히 한 30마리가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면 20마리가 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넓은 들판 또는 핵심 지역인 습지를 기반으로 매년 겨울철에 부천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큰 기러기 떼가 수천 마리가 매 아침에 찾아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저녁에 또 한강하고로 날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부천에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제두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철원이나 순천만에 가면 엄청난 그런 수백 마리의 어떤 두루미 떼를 볼 수 있지만 우리 김포 인근에 있는 부천이라는 땅은
실제 경관을 보면 주변에 공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 지역을 배경으로 이 두루미가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전 세계에서 부처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연 이곳에 두루미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희귀한 건데 이 한강하고 갯벌에서 좀 이렇게 잠자리를 자면서 가까운 곳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날아오다 보니까 이 대장동물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날아가면 또 에너지를 많이 딸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찾다 보니까 이 대장동 런두판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매년 찾아온 지역인데 뭐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대장동 일대에 개발한 일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를 지킬 수 있고 계속 보게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서류 개구리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개구리가 금개구리 맹꽁이가 아주 중요한 보호종이고요. 이 종뿐만 아니라 전체 한 7종, 파충류 3종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도 대개 그 묵론 습지 지역, 또 농수로 지역,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여름철 가보면 맹꽁이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금개구리 또는 개구리가 꼬이니까 당연히 뱀도 나타나는 거죠. 포유류도 주변에 이제 고라니, 너구리, 그런 족제비 등이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런 배설물과 흔적. 특히 족제비 같은 경우는 뭐 법적 보호종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지정한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어류도 저희가 이제 농수로 중심으로 이렇게 농수로가 되게 맑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 지역에 많은 이제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아까 학생이 발견한 이 금가지거미 아주 귀중한 또 발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지역이 정말로 이제 동물이 사는 입장에서 어떠냐 했을 때 전체 논이 어떤 겨울철새의 많은 먹이 활동 표로서 중요한 지역인데 이 김포공항 습지에 물이 있고 많은 다양한 그 식물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핵심적으로 찾는 어떤 동물들의 보금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계속 보존하고 이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들의 많은 그런 체험 장소, 학습 장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호종 숫자가 계속 저희가 발표할 때마다 다르게 하는데 워낙에 조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보호종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정리한 것은 총 32종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호종 또는 물론 우리가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보호하고 싶은 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조례를 통해서. 아직 부천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총 32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종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고 지나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사 항목별로 뭐 이렇게 식생, 뭐 조류, 파충류, 포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항상 이런 결과 물론 여러 번 나눠준 자료도 있습니다만 단지 이 수치를 몇 종이 나왔다를 비교하는 거에 이렇게 약간 그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종 숫자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충류 숫자가 뭐 비슷하다, 오히려 뭐 영향평가에서는 문헌조사를 포함해서 더 많이 나왔다, 어류가 더 많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동물이 이 습지에서 꼭 살아야 되는 동물과 식물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인 거죠. 특히 야생조류 입장에서는 우리가 4년 동안, 7년 동안 모니터링한 것은 한 96종을 직접 관찰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 보호종 빼고라도 법적 보호종이 18종이나 있었다. 그 새들은 정말로 이 습지의 물과 식생과 나무와 환경에 따라서 살고 싶은 새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새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습지라고 여겨지는 평가인데요. 이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는 이게 습지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아까 했던 부들 줄 갈대가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장경초지, 그러니까 키가 큰 뭐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이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습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습지라고 표현해버리면 자기들의 환경영향 평가 보고 단계에서 녹지자연도 등급이나 평가를 할 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것은 옛날에 과거에 논이었을 뿐인 거고 그냥 지금은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황무진인데 거기서 풀이 좀 자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이런 습지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 분포하는 면적이 약 30% 가량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습지로서의 가치 또는 습지로서의 잠재성의 가치가
이 수도권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은 녹색으로 표현된 곳이 이미 물이 차 있는 습지입니다. 물이 차 있는 습지. 그래서 제가 묵노 습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이 영역으로 이 지역이 핵심적인 이 동물의 서식지와 이 습지 서식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나머지 지역은 개발해도 되는 지역이냐라고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지역조차도 논이거나 또는 원래는 습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성토를 하고 훼손을 해가지고 바뀌어진 훼손지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각각의 그 세부 내용까지 다 저희가 그 지도를 생태 지도를 만들었고요. 다음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전체 녹색으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현재의 습지가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습지다. 그 주변에 조금 육상화가 진행되어서 버드나무가 있고 다른 조금 이제 다른 식물이 들어온 지역은 생태적 잠재성이 높은 습지다. 또는 주변 영양권의 배후 녹지다. 또는 일부 성토가 되고 훼손이 된 지역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개발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복원이 필요한 습지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시민조사단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이고 아마 시 지역이 부천에 해당하는 오세동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자료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천에는 아쉽게도 그 부천의 어떤 도시 생태 현황도 비오톱 지도가 작성이 되지 않아서 부천의 전반적인 생태계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2000년도부터 그런 도시 생태 현황도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자료랑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지역이 워낙 서울에도 외곽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울에서 이 비오톱 지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보니까 서울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개발 대상지의 절반 이상이 비오톱 평가 등급 1등급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비오톱 평가 등 1등급이라고 평가가 되면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서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이나 자연환경 보존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부천의 생태 환경이 어떤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검토 평가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실제 개별적인 이 개발 사업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기준을 보더라도 이 지역은 절반 이상이 보존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15년 전부터 서울에도 워낙에 개발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숲 또는 작은 습지 그런 곳을 한 20여 개 정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생태경관 보존지역인데요. 그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작은 습지 또는 과거에 논이었는데 목론으로 바뀐 습지가 대표적으로 둔천동, 방이동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울의 대표적인 보존지역하고 김포광 습지를 비교해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김포광 습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보더라도 이제 식물 동수도 훨씬 많고요. 습지 식물이 분포하는 면적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많은 야생조류와 목적 보호 등을 초연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15년 전에 조그만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서 엄청난 가치와 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단순하게 골프장으로 개발한다, 다른 용도로 뭐 농지를 활용한다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역을 우리 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또는 어떤 이렇게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이 생명이 살 수 있고 많은 미래 세대들의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이제 김포광 습지는 과거의 논이었는데 이제 습지로 바뀐 그런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묵는 습지에 많은 습지 식물이 자라고 있는 습 기반으로 많은 야생조류, 양소류, 파충류, 포유류 등을 동물이 자라고 있는 그런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골프장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일부 뭐 식물종을 뭐 이식하겠다든 다른 뭐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것인가? 절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성은 훼손될 것이고
많은 생명의 서식처는 사라지고 또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그 생명 다양성이 충만한 곳으로 밝혀진 이 김포공항 습지가 단순하게 소수의 그 여가 활동을 위한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이 다당한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미래 세대의 자원과 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시간 조금 앞서서 그 두 분의 1분 안에 조금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물 다양성 위원회 그 지속협회에서 활동하셨던 백성기 시민연합 이사장님 1분 안으로 네, 촉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순영 의원님도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바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질의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최진우 박사님이나 또 시민조사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고대현 시장님이나 우리 손민규 학생이나 김기현 대표님한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를 만들어서 새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그 한국항공공사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무슨 근거가 되는 것인가도 되게 의문스럽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습지라는 것을 봤을 때 새들이 막 날아오죠. 근데 그것이 안정된 서식처라고 하면 새들은 그 습지에서 앉았다가 먹이 활동을 하고 이따가 다시 또 날아가기도 하는데, 당연히 김포공항 가까이는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새들을 쫓아내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교란시키면 새들이 앉을 데가 없고 막 계속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또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조류 충돌 사고에 더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습지로서 잘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새들은 가볍게 앉았다가 가볍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기자님 그 비교표 보면서 아까 질문하고 싶으시다고. 우리 시민조사는 다 나오세요. 최 선생님도 나오세요.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아래 내려오시고 셋째 줄 올라가시면 됩니다. 의자는. 이태규 목사님 옆으로는 다 안 나오셔서 뒤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그렇게 찍을게요. 가까이서 다 나와요? 네. 카메라 엄청 좋은 건가 봐. 김포공항 습지 골프장 건설 막아내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찍을게요. 네. 자, 김포공항 습지 골프장 건설! 막아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